마찬가지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메달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노화나 외상으로 찢어지는 질환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어깨 회전근개 힘줄은 자연 치유력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되면 저절로 낫지를 않는데요. 힘줄이 찢어지는 것이라면 생각만으로는 바로 꿰매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중요한 힘줄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은 팔을 움직여주는 4개의 중요한 힘줄들이 있는데요. 이 힘줄 중에 어떤 것이든 외상이 되었든 노화가 되었든 혹은 반복적인 사용이 되었든 힘줄이 해지고 찢어지는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나 외상,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힘줄이 손상이 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회전근개 파열의 대부분의 원인은 힘줄의 노화,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깨는 사용량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밥을 먹든 일상생활을 하든 워낙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화도 다른 부에 비해서 빨리 옵니다. 옷을 오래 많이 입으면 옷이 해지고 구멍 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40대 이후에는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파열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어깨 통증과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올리거나 할 때 갑자기 어깨가 아프다든지 또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뻗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선반위의 물건을 잡을 때도 있고 물건을 위로 들어올릴 때 그때 어깨가 아프다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보아야 되겠고요. 혹은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던 분이 옷을 입거나 벗을 때 어깨가 불편하다, 통증이 있다 할 때는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은 매우 쉽습니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약 10분 정도의 그 시간을 통하면 금방 진단이 되거든요. 병원에 가시면은 많이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찍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에서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뼈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만 힘줄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척추나 관절이 아플 때 MRI를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깨 회전근개 힘줄은 이 피부 아래에서 5cm 내에 얕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고비용의 MRI를 찍지 않아도 이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기 불편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 정밀 초음파 검사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 회전근개는 이 파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줄에 염증이나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한다면 염증이 그 주변 힘줄 조직을 자꾸 갉아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파열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전근개 염증으로 진단이 될 때는 먼저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휴식하시고 소염제나 혹은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 치료 등을 병행을 하시면서 일단 염증을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큰 파열로 진행되지 않는 어떤 예방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말하자면 무엇이 끊어지는 질환이 되겠고요. 오십견은 염증으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즉 회전근개 파열은 찢어지는 질환, 오십견은 속이 굳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질환이 모두 다 어깨 통증이나 움직임의 제한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어깨가 아프시면은 내가 50세니까 그냥 오십견이겠구나 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십견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방치하게 될 경우는 아주 나중에 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어깨가 아프신 경우에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치유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아물거나 치유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 치료로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무분별한 수술을 막기 위해서 3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열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고요. 두 번째는 비수술 치료를 한 6에서 10여 개월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세 번째는 아주 급성 외상으로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열 크기라든지 증상 기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힘줄 조직이 초음파상에서 튼튼한지,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흡연 여부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될지 비수술을 해야 될지가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농구나 야구를 즐기는 20대 젊은 남자가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급성 외상으로 발생했다. 이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60대 정도의 주말 골프 정도만 즐기시는 분이 퇴행성으로 발생했다. 이때는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활동 정도, 주변 힘줄의 튼튼한 정도, 외상으로 발생했는지 퇴행성으로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서 수술과 비수술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기본적으로 염증을 낮춰주는 주사 치료나 힘줄의 어떤 근력을 강화해주는 재활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사나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으로는 통증은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파열 부위를 어느 정도 복원을 해 주어야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이 세포의, 힘줄 세포의 재생을 돕는 그런 치료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힘줄 세포 재생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힘줄 세포 재생술은 손상된 조직에 콜라겐이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약재를 넣고 특수한 바늘로 어떤 국소적인 자극을 가합니다. 이 국소적인 자극을 힘줄과 뼈의 경계부에 가해주면 그 속에서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면서 주입된 이 콜라겐이나 재생 약재들과 합쳐서 회전근개 힘줄의 재생을 돕게 되거든요. 찢어진 조직이 있다면 그것을 꼬매는 것이 봉합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이 힘줄 세포 재생술은 이 손상된 부위에 살이 차오르도록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돕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회전근개 파열에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3cm 이내의 파열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3cm 이상에서는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수술적인 치료지만 비교적 세포의 재생을 통해서 원인 치료가 되는 시술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열이 낫지 않고 나중에 괜히 수술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2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수술이 만병통치약이면 당연히 수술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수술은 재파열이 되는 확률이 한 20에서 4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하게 봉합을 해 놓아도 파열된 부위에서 진이 잘 나오지 않으면 힘줄과 뼈가 잘 붙지를 않습니다. 봉합수술은 뼈와 힘줄을 붙여주는 방법인데 여기서 진이 잘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봉합수술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파열 부위가 커지는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파열이 발생하면 아주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술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비수술적인 재생치료를 하여도 1년이 지나서도 이 파열 부위가 확 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1년 후에 상태를 봐도 파열된 부위가 순식간에만 커지거나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비수술적인 치료 혹은 재활치료나 물리치료, 힘줄의 재생을 돕는 재생치료 등을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어떤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수 자극 재생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 골수 자극 재생술은 말 그대로 어깨 뼈에 있는 골수가 흘러나오게 해서 파열된 회전근개의 치유를 돕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수 내에는 줄기세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가 되는데요. 줄기세포를 다른 사람한테 이식받지 않고 내 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골수자극 재생술이 되겠습니다. 찢어진 힘줄 아래의 뼈에다가 약 1mm 정도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뚫게 되면은 거기서 골수가 한 수개월에 걸쳐서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골수 안에 있는 줄기세포 성분이 파열된 회전근개의 재생도 돕고 재파열도 방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재활운동을 통해서 파열된 부위가 재생이 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파열된 부위가 작을 경우에 주변의 근육이나 힘줄을 강화를 하면은 얼마든지 손상된 부위에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의 대체가 되면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활운동은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활만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손상된 부위에 자극을 주어서 파열 부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활치료와 함께 재생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줄세포 재생술이나 골수자극 재생술 등의 방법을 통해서 조직의 재생을 돕고요. 후에는 이제 재활치료를 병행을 해서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최근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깨 관절이 잘 이제 이완되도록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파열된 주변의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이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상에다가 팔을 쭉 밀어서 어깨 굳어있는 어깨가 풀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팔을 회전시키는 것도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그 근력 강화 운동은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파열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한 10kg짜리 안형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파열된 부위가 더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령껏 이 속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맨손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예시를 드리면 팔을 붙인 다음에 주먹을 쥐고 아픈 쪽을 바깥으로 밉니다. 그리고 반대쪽 팔로는 아픈 발을 잡아줘서 바깥으로 미는 힘을 이제 이게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열 세시고 열 세시면 반대쪽으로는 또 주먹을 펴시고 정상 쪽은 주먹을 쥔 다음에 서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를 맨손으로 해야만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근력 강화 운동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동작을 각각 10초씩 3회에서 5회 하시는 것만으로도 회전근개 주변의 근육을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재파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콜라겐이 회전근개 파열에 도움이 된다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논문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파열에 있어서 먹는 콜라겐을 드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콜라겐을 먹지 않고 직접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임상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콜라겐 하면은 뼈대의 콜라겐 혹은 피부에 바르는 콜라겐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회전근개 힘줄은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파열된 회전근개에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게 되면 회전근개 뼈대가 더 생성이 잘 되는 것이죠. 비록 먹는 콜라겐은 아니지만 이런 콜라겐이 어떤 회전근개 파열의 재생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깨 질환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다른 관절이나 척추에 비해서 오십견, 파열, 충돌 증후군, 염증 정말 많은 질환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상은 모두 비슷해요. 어깨도 아프고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이런 증상은 모두 비슷한데 치료 방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견 환자분은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인 줄 알고 오십견 환자분이 운동을 너무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십견이 점점 더 굳어져서 영구적으로 어깨가 굳는 어떤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전근개 파열인데 오십견인 줄 알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찢어진 손상 부위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요만한 파열이 이만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질환이 어깨에는 존재하지만 질환마다 증상은 비슷한데 치료법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 단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똑같은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더라도 20대 농구나 야구를 즐기는 스포츠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젊은 남자분과 60대 이상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크기의 회전근개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활동 정도, 운동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비수술을 해야 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 담당 의사 먼저 상의를 하셔서 비수술 치료, 재생치료, 봉합수술 중에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